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에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3일 우리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 일본에서 한미일 연쇄회동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도한 바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일본에서는 한미일 3국이 만나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오는 15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최근 우리가 SLBM 발사 성공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향한 시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법원은 김정은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교포 2세였던 가와사키는 1960년 북한으로 가 43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2003년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 국적자로 다른 4명의 피해자와 함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오는 10월 14일에 열리는 북조선 귀국사업 손해배상 청구 첫 심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지금 김정은에게 오히려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격이 된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북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일본에게는 일본이 꼽을 만한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이 준 피해 대가를 끝까지 계산하고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이렇게 일을 가고 있는 김정은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일본 법정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일본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로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북한의 미사일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위협하자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시어를 도입해서 이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지스 어시어는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일본판 사드로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입니다. 아베는 야심차게 북한 미사일을 막겠다며 이지스 어시어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2년 동안 구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 6월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를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고노다로는 이지스 어시어를 무산시키면서 엄청난 반대와 반발을 샀고 당시 리더십과 자질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노다로는 지금 일본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노다로가 도입을 무산시킨 이유로 든 것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부스터가 연습장 안이 아닌 민가 등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단한 진짜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지스 어시어 2기 도입에 총 2,404억엔,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비용이 계속 불어나 배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총 2배에 가까운 4,500억엔, 하나로 약 5조 원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이지스 어시어가 일본 본토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와이와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유격하기 위한 무기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노다로는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미국을 방어하는 미사일 유격체계를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의 눈총을 사더라도 이를 중단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지스 어시어 배치 계획의 중단이 미일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후 일본이 이지스 어시어 대신 내놓은 해상 요격체계에 미국은 부정적인 의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다로가 정말 문제가 된 것은 이지스 어시어를 무산시키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고노 방위상은 이지스 어시어 도입을 중단한다면서 이를 대체할 다른 체계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북한에게 빈틈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노다로는 공식적으로 대체 방안으로 이지스 어시어 대신 이지스 방공군함 2척을 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해상 막료장은 고노다로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 막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은 승조원의 피로도나 기상 여건 등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 입장에선 이지스함을 대신하는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방어체계를 도입하자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노다로의 계획에 현실적인 진짜 문제를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을 늘려서 대응하자고 하자 이지스함을 늘리려면 먼저 승조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위대는 해마다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선상생활이 험한 해상자위대는 인기가 낮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노다로는 이지스함을 더 만들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본 해상 막료장은 이지스함에 탈 병력이 없다면서 반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미군이 제시한 요격 시스템을 거부하고 국내적으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해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게 없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궁2입니다. 청궁2는 2017년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마 4.5의 속도로 적군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단숨에 요격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 동시 발사, 연속 발사 등이 가능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초석이 되고 있고 이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와 함께 한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한 SABM 발사 성공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은 지난 7일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 기고를 통해 우리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잠수함에 납축 전지 대신 리튬 전지가 탑재되었는데 중대형 잠수함 중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또한 최대 10개 발사관에 SABM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도상 안창호함은 세계 최강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군은 한국형 차기 잠수함을 핵 잠수함으로 결정하고 올해 말 미국에게 핵 연료를 제공받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잠수함은 운항 수심이 깊고 공기흡입을 위해 부상할 필요가 없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심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러시아는 건조병과 위주병이 많이 들고 쉽게 위치가 노출되는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핵잠수함으로 해군 전력을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군의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원자로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핵잠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군당국은 11호는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이를 통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시한성 긴급 표정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방사청은 이에 더해 군 정찰위성을 한국 국방과학 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2020년대 중반에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주요 위협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미사일을 식별하고 적의 공격을 억제하며 적기지를 공격하는 강력한 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가장 긴장하는 나라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늘이 뚫려버린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